안녕하세요. 심석철입니다. 네. 제가 뒤에 좀 일찍 와가지고 봤는데, 영어 선생님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저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텐션이 좀, 차분하게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커넬에서 수업한 지 한 6년?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평고하고, 그 다음에 한광고, 이상하게 저한테는 남학생들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한고나 이제 한광여고는 다른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별 특징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브리핑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목차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어머님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그 중간고사 어떻게 나오냐, 출제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 영역 대비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학원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고등학교 내신 이제 치러 보신 어머님, 건준이 어머님 맞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건준이는 치러 봤잖아요. 근데 올해 1학년이죠? 네. 1학년. 주호.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변별력의 압박. 맞습니다. 이제 중학교보다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던 책들 같은 경우는 평가 문제집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신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출제가 되죠. 평가 문제집 수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얼마 공부 안 해도 한 2주? 3주? 내신 대비 얼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한 2주? 2주 정도 하면 점수 잘 나왔죠? 맞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중학교까지는 내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대학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이제 문제 어렵게 만들고, 학원 선생님들은 계속 그거 깨려고 학교 시험지 갖고 와봐, 학교에서 뭐 얘기했어, 이런 거 다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능이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계속 시험 문제만 어려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느냐.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성실함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알지? 그러면은 풀어봐. 요거 같은 거 한번 찾아봐. 이 정도로 이제 출제가 돼요. 이거 학습할 등에 나왔던 내용인데 너 공부 꼼꼼하게 했니? 자, 어떤 내용이야? 자, 이거 서술형으로 써볼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배웠지?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적용해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어는 지문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배운 기억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작품인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해,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다른데 적용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부 작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도 다 아시는 거, 이제 제 막매가, 이 작품을 학교에서 수업을 했어요. 제 막매가는 아직도 이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막매가 하면은 다른 작품하고 연결을 해봐. 자, 누가 죽었지? 누이가 죽었지? 그럼 누이가 죽은 거 비슷한 거 뭐가 있겠니? 그러면은 박목월의 이제 학원이라는 시를 같이 넣는 거예요. 상황이 가장 똑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니?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네. 그죠? 미타찰에서 만날 너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종교로 슬픔을 극복하는 게 뭐가 있니? 그러면 김현승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덜어놓은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이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시랑 연결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범위를 확장시켜보면 누가 죽은 거예요? 가족이 죽은 거잖아요. 사별하는 것만큼 가장 슬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자식이 죽은 시들, 그리고 또 아내가 죽은 시들. 최근에 김춘수의 강우라는 시가 이제 수특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수능 특강에. 그러니까 이 강우를 끌어갖고 와가지고 연결을 한 거예요. 강우는 이제 아내가 죽은 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또 그러면은 이런 방법은 뭐니?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을 했니?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렇게 발상과 표현과 관련해서 님의 침묵까지. 그런데 교과서에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가 않죠. 학습 활동으로 한 작품 정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보여주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습 활동에서 다뤘으니까 우리는 다른 작품하고 연계할 수 있어.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렵겠죠. 학생들이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신앙고에서 가장 잘하는 거 선택지의 함정. 자기가 배운 내용과 조금만 달라지면은 우리 아이들 어휘력 부족하죠? 네. 어휘 수준 떨어지고 그다음에 같은 개념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 역설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설법을 다른 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역설법을 뭐 이제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야. 그런데 비슷하게 역설적인 상황 다른 의미거든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말을 한다. 이거 다른 의미거든요. 역설한다 이런 거 정말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선택지에 넣어버리니까 이거 같은 역설법이야 그러고 체크해서 틀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면은 내가 문제 풀다가 본 게 아니면은 이거는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의 함정으로 오답을 고를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3배 정도 많아요. 우선은 범위를 쫙 펼쳐놔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시험에 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감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세마고 애들 가르칠 때 수업할 때요. 세마고 같은 경우는 문학비책이라는 출판사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 문학비책의 작품 수로 하면은 140작품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 중에서 좀 선별을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느냐?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냥 던져줘요. 니네가 알아서 공부해. 근데 학원에서는 그거를 자료를 제공하고 뭐 중요한 작품들은 정리해주고 다 소화해야 되잖아요. 우선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 평고 같은 경우는 뭐 부교재 당연히 있고 부교재에 어디까지가 범위인데 그러면 거기서 전체 범위 준 거에서 한 30% 정도 시험에 출제해요. 그럼 나머지 작품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강여고 부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고도 프린트 엄청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떨까요? 미안해요. 학생 있는데 좀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우선 독해력이 부족해요. 독해력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들한테 글을 읽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글자를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글 읽는 거는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장면이 연상이 돼야 되고 그걸로 이제 상황이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인물이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정서를 느낄 거야. 그 정서가 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이제 선지를 고를 때 느낌, 선입견, 어휘중심 이거 내가 봤던 거야 이러면서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답을 고르기가 힘들죠. 그리고 요거 아이들은 아직도 시험 공부라 하면은 시험 기간이 주어지면은 그 시험 대비 기간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중학교 습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2주, 3주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죠, 시간이. 그렇죠? 요 기간 동안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문 독해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밑줄 위주로 암기만 하고 끝나는데 여기 시험이
암기 시험이 아니잖아요.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좀 적어봤는데 우선 작품 해석을 못해요. 작품 해석을 못하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벼락치기를 했으니까 대충 개념만 이해하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고 시험 치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감으로 풀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럴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 풀 때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지에서 고민할 때 있죠. 고민을 할 때 보면은 주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는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가야죠. 지문에서 근거를 되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문을 보지 않아요. 자기 머리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있냐면은 머릿속에 또 다른 자아에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자아가 분열돼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고민한 두 개가 아니라 다른 게 답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로? 대충 이제 감으로 푸는 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근거는 어디 있다? 지문에 있다. 다시 이제 지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내가 보는 선지가 아니었어. 나 이 문제 풀어봤는데 거기 선택지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선택지가 아니야. 그럼 틀린 거야. 그러면 이미 지워버리고 가는데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어를 잘 못 풉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는 이제 둘째잖아요. 그죠? 주협이 때 이제 겪어보셨으니까. 보면은 중학교 때 내가 생각했던 점수와 전혀 다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공부했는데. 나 공부 많이 했는데?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시험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그거를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 분명히 공부 많이 했는데 점수가 왜 이래? 근데 다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벼락치기 안 했니? 했죠. 그죠? 너 이해했니? 아니요. 그냥 외웠는데요. 다 이러고. 그죠? 작품 해석이 됐니? 안 됐어요. 보기는 제대로 봤니? 제대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맞는 점수대가 이제 한 20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90점대 맞던 애들이 한 70점대. 네. 옆반에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애들 중에 많습니다. 내가 지금 90점대였는데 70점대까지 내려왔다 하는 친구들. 근데 그 70점대가 학교에서 내신으로 보면은 70점대가 2등급. 이 정도 나와요. 3등급. 요 정도 점수가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희망을 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 목표는 이제 2학년이 되면은 더 끌어올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 그거에 맞게끔 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학년 수업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기본 개념을 잡아야 돼요.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도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하는 것들도 다 이제 뭐예요? 기본 개념들이죠.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기본 개념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 1학년은 독서를 좀 빼고 좀 내신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전문학하고 문법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고전문학은 좀 되게 중요한 작품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님, 아버님도 학교 다닐 때 상춘곡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상춘곡을, 네. 저는 남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그 학교 이름이 유신고인데, 네, 그 10월 유신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 우리 저기 이사장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복도 군복이에요. 교복도 아래 위 카키색으로 여름 교복이 전국에서 제일 못생긴 학교. 그런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수업 스타일이, 네, 우선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어머님들한테 입학식 때 엄포를 놓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을 받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 이제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선 타작부터 시작되죠. 저는 1학년 때 상춘곡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자, 오늘이 그래 2월 7일이지. 자, 7번 일어나봐. 자, 상충곡 시작. 그러면 홍진의 무친분내 이내생에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만미찰까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과. 그래, 다음 17번 일어나봐. 17번 야 어디냐? 나 엎드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쫙 세운 다음에 저희 학교에 또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야구바 따 빌려와. 그런 다음에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충곡을 외웠어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상충곡과 비슷한 작품이 나오면 그냥 다 프리패스인 거예요. 근데 이 고전시가라고 하는 게 50%가 상충곡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강호안정가입니다. 50%가 강호안정가니까 단어만 봐도 느낌이 오는 거죠. 아예 강호안정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화자의 심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50%를 제외한 나머지의 60%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예요. 사미인곡이죠. 사미인곡.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가사 2개를 했어요. 상충곡하고 사미인곡.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니까 다른 작품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서 비교하고 심리 나오는 거 이런 문제들을 읽으면서 이 단어 전에 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1학년들이 예비고1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에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는데 이 의문의 변동을 그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의문의 변동할 때 애들이 말을 잘 몰라요.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의문의 변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은 형태소야.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어간 어미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형태소와 어간 어미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그러면 국어의 의문 체계를 먼저 알아야겠지. 그러면서 의문 체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아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수업을 나가는 거잖아요. 의문의 변동을. 그러니까 애들이 헤매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개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설 연휴 끝나고 2번의 수업이 더 남았는데 그때 이제 의문의 변동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의문의 변동 애들이 보통 학교에서 한 2주 정도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1주에서 2주까지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문의 변동을 배우면은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해요. 주협이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렇게 해서 맞았고요. 네, 상당히 어렵게 출제합니다. 1학년 개념으로 고3 때까지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좀 학교에서 변별을 주는 그런 단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2학년이 되게 중요한 학년이에요. 지금 우선 이게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10학년이라 그래가지고 국민 공통 교육과정이에요. 기본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심화로 바뀌는 게 2학년 때예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은 과목이 쪼개져요. 국어라고 배우던 것을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 탐구 과목도 공통과 공통사회에서 이제 세부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수학도 공통수학에서 이제 뭐 미적분, 확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잖아요. 그게 2학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2학년이 왜 중요하냐? 수능 과목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학년부터는 좀 수능 문학, 수능 독서 이런 지문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글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진행할 내신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내신 대비는 보통 5주로 끊기 때문에 3월 말부터 이제 내신 진도가 나갑니다. 본격적인 진도는 나가는데 준비는 3월 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문학, 독서, 독해 훈련.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아예 3월 달부터 학교별로 다 찢어가지고 수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 바로바로 이제 진도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나가고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취약 단원을 좀 예습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의문의 변동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교과서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테니까 미리 좀 예습해 봐라. 아니면은 요거 오늘 우리 요 진도가 좀 빨리 끝났으니까 요거 좀 더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험 대비를 미리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 부교재, 추가 프린트물 이건 당연히 수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학교에서 진도 나갔으니까. 그리고 예상 연계 작품 이런 것까지도 이제 추가 프린트로 학원에서 더 뭐 배부해주고 그걸 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매주 범위 누적되는 테스트 하고 수업 중 이제 이해도 테스트라고 이게 조금 이따 공부법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그날 수업한 거를 그날 테스트 보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을 하고 직전 주에는 다시 한번 이제 전체 내용 점검하는 식의 자체 제작 OX 문제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이 대비가 됩니다. 자, 학교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이제 공통점은 수능 위주의 수업이에요. 학교에서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는 부분도 있고 부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평가가 수능 위주 평가이기 때문에 수능과 비슷한 평가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거는 교과서 범위였고요. 그 다음에 평고는 작년에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썼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관련된 프린트를 줬고 그 다음에 그 달에 보는 모의고사의 문법하고 문학을 시험 범위로 출제를 했어요. 출제 유형을 보시면은 평고는 주관식을 안 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평고를 한 6년, 7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첫 해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 26문항 출제했고 문학, 문법, 화법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문법이 상당히 비중이 크죠. 그죠? 그리고 요 문학도 보면은 이렇게 두 단원에 올림포스의 문학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문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기 제시하는 문제가 7문제가 냈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게 2문항이 나왔고 이게 다 이제 수능형 문항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도 어떻게 하냐면 단독 지문을 쓰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요게 그 갈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원하고 여기 올림포스에 나와 있는 작품들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 작품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지문 구성을 하는 거죠. 제시문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 문법은 10문제 전부 보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 보기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개념을 분명히 아는데도 보기를 읽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부족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법은 딱 한 문제만 교과서 내용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이제 수능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저희 뭐 교재는 교사용 교과서를 쓰는데 추가 교재로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법 개념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법 기출 3월 모의고사 분석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풀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매주 정리 문제 그 주차별 확인 테스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평택고는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우선 아이들이 시간 압박을 많이 느낄 거예요. 보기가 많기 때문에 시험 중에 처리할 정보가 늘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문법하고 화법이 기본 점수였고요. 아이들이 문학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최근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수능도
문학이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독서는 조금 이제 쉽게 내고, 그리고 선택하고 문학을 좀 어렵게 내가지고 변별을 좀 두는데, 그래서 이 문학이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선지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연습하던 거 내용 파악하는 그런 선지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줄 정도 선지로 나오는데, 이 문학선지 보기 붙여가지고 나오는 문학선지 비교하는 거 나오면은 선지 하나당 기본 한 3줄 정도 이렇게 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은 그 자기 최면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맞는 내용이야. 이래서 맞아.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문학을 많이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평고는 좀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해요.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본인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평소에 수능 형태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시험에서 많이 당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신안고. 이게 작년 신안고인데 좀 거의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문제가 좀 많아요. 객관식 30문제 정도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 외부 시 작품을 출제했고, 안 배운 담화지문 이런 것들을 출제했어요. 이게 문학 난이도는 그냥 대체로 평범했는데 독서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래서 올해 1학기 신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을 하기 때문에 좀 교과서 진도 외에 학교에서 프린트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린트 그리고 연계 지문 이런 것들을 해석을 못하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안고가 선택지에서 좀 많이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단어 바꿔치기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개념이야. 요거 다른 식으로 바꿔봐. 뭐 이런 식의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개념을 아직도 이제 자꾸 외우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 말로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 언어로. 좀 편하게. 이게 같은 개념인 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지문을 이제 국어다 보니까 독서 지문을 시험 문제에 출제했는데 정보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선별한 그 교재 내용에서 독서 지문이 좀 겨울방학 때 수업한 내용이라서 그나마 좀 편하게 나 이 지문 아는데 이게 또 그렇거든요. 내가 한번 본 거는 좀 기억을 하고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다행이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수월하게 문제 풀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경험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재혁쌤이 신안고 수업을 하시는데 진짜 수업 준비 많이 하세요. OX 같은 거 있잖아요. 본인께서 직접 만드세요.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는 OX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수업 시간에 풀려요. 그리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대비할 때 좀 그렇게 점검하는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강여고. 한강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강여고죠. 그죠? 한강여고도 이제 여학교잖아요. 애들이 내신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그 한자 성어 같은 것도 막 외우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 출제 안 하고 수능 형태로 거의 다 출제를 합니다. 수능형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객관식 24문제고 서술형 2문제인데요. 서술형은 그렇게 변별력이 있진 않아요. 그냥 조건에 따라서 내가 아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냐면은 시간 내에 정리하는 거. 이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객관식 24문항 그리고 서술형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부교재는 없었거든요. 근데 문법을 좀 어렵게 그 보기들 많이 넣어가지고 문법 좋아해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소연이? 소연이 문법 싫죠? 외울 거 많아서 싫죠? 그죠? 다 그래요. 학생들이 문법 정말 싫어해요. 외우는 거 귀찮아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제 비중을 높이니까 여기 변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기로 낯선 시, 이거는 이제 안 가르쳐 준 거죠. 그죠? 낯선 시하고 수필 세 작품을 출제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너희가 수능 형태의 문제를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암기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외워야지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잘 안 나왔고 좀 이제 점수 나온 친구들을 보면은 좀 이제 수능 수업을 좀 들었던 친구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거를 찾아서 답을 고르는 그런 수업 형태에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강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혁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여기 스스로 분석하는 작품 정리집 있죠. 이런 것들 주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쓰게끔 그래서 이게 결국 독해라고 하는 게 국어에서 평가하는 게 독해잖아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 읽고 내가 그걸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했으면 문제에 적용하고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네, 연계시조 정리집 여기서 한 지문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계작품 분석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여기도 모의고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 모의고사 분석 및 변형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학교들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변별이 필요해. 그러면 문제를 어렵게 내야지. 그럼 어떤 식으로 내는 게 어렵게 내는 것일까?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수능형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학교 시험이 더 어려워요. 이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몇 문제 내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마다 보기 문제는 거의 한 문제예요. 지문마다 보기 문제가 한 문제니까 이게 뭐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는 거 아니면은 뭐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를 통해서 지문을 감상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문 문제가 하나씩이에요. 이게 3점짜리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은 변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능에도 내용일치 물어보는 거 진짜 많거든요. 내용일치 물어보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니? 자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많은데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그게 없어요. 내용일치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 안 내고 아까 평고는 다 보기라고 했죠. 한강여고도 신안고도 보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처리할 정보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마 이런 걸 느낄 거야. 소연이라 그랬죠. 소연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5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는 45분 시험이었는데 한 20분 풀고 나면 다 풀었죠. 검토도 했죠. 맞죠? 막 별표 친 거 다시 풀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문제 풀다 보면은 한 두어 문제 남았는데 5분 남았대요. 그것도 잘 푼 거야. 그렇게 시험 시간을 거의 다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평소에 수능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좀 학교별로 좀 살펴봤고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요 단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그런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거 저희 어떻게 이제 내신 지도하는지 우선 여기 포모도로라는 게 있어요. 포모도로. 이게 집중력에 대한 거거든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몇 분 정도 집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집중력.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수능 시험이 80분이에요, 국어가. 근데 80분 동안 애들은 집중을 못 해요. 제가 교육학 수업 들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25분 정도가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25분.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냐?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초보교사 시절에 막 쓰고 그러거든요. 그 교수학습 지도안에 수업 내용은 20분에서 30분. 그럼 나머지 내용이 이제 뭐 공부하는 거, 아이들 과제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주의 줄 거, 뭐 이런 것들이 반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 집중을 못 하니까.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할 때 쓰는 방법인데 25분 동안 수업을 쭉 한 다음에 5분 동안 잠깐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분을 또 수업을 하고 한 5분 쉬고 이렇게 2세트, 4세트, 4세트를 돌려요. 4세트를 돌리면은 그게 이제 한계예요. 2시간. 그러면은 거기서 한 2, 30분을 푹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학원은 3시간 수업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테스트를 보게 하고 그거를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수업을 2시간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5주잖아요. 5주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15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은 그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업 시간을 학원에서는 압축해가지고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거 더 해줘야 된다, 뭐 이거 연계 작품이라고 했다,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작품들은 묶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거의 아이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과제입니다, 과제. 저희가 이제 이게 망각곡선인데 수업 끝나고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OX 필요한 거예요. 그날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과제가 데일리 과제로 나가요. 데일리 과제로 나가면은 일주일치에 오늘은 요만큼, 내일 요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과제를 하게끔 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과제를 해오면은 일주일 뒤에 학원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하죠? 테스트를 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시험 전에 직전 대비를 또 하잖아요. 이게 망각을 잡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해서 좀 덜 까먹고 좀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 과제를 하고 나면은 오답 노트 써야 되고요. 특히 문법에서 이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틀린 거를 수정하면서 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내신 기간에. 그 다음 이거 1등급을 위한 팁 같은 경우는 그냥 저도 긁은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단기 집중, 그 다음에 뭐 핵심 개념 정리 이런 식으로 직전 대비를 한다라는 거고요. 요거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 줘요. 시험 볼 때 첫 시험이고 많이 떨리고 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가 뭐냐면은 순서대로 문제 풀지 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라 그러고요. 뭐 붙잡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 다 이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드리자면은 수능과 내신은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능 형태로 모든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뭐 내신도 당연히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만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국어가 잘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꾸준하게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잘 이제 다져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